감사원과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해수부 공무원 피기 사건, 북한 이탈 주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감사 및 수사에 대선 직전에 발생한 이 사건을도 포함을 해서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 저는 방금 한기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20년 11월 7일에 있었던 강제 북송 이후 1년 4개월 만에 올 3월 8일 날 일어났던 대선 직전에 서해 NLL 월선 북선박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다 분배했는데 유인물을 보시면서 제가 우선 팩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에 있었던 것들은 눈으로 보시고요. 선박 제후는 은정구원대 10에서 13m급 철선이고 탑승 인원은 총 7명입니다. 시간대별 상황입니다. 3월 8일 0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이 북선박, 이거는 은정 7호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선박이 월선을 해서 우리 함정에서 경고통신을 하고요. 이어서 이 선박을 단속할 것으로 단속 목적으로 추정이 되는 북경비쟁이 NLL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고통신해도 계속 안 들어가니까 경고 사격하니까 북경비정은 다시 NLL을 넘어서 북쪽으로 갔습니다. 이때 전투가 일어날 걸 대비해서 우리 해군의 고속정과 고속함이 상황 대응을 했고 북한 역시 해안포를 개방하고 북한 경비정이 가동되는 등 전투 배치 정황이 있었습니다. 10시 10분경에 우리 특전요원이 리배 타고 6명이 북선박에 그러니까 은정 9호에 승선을 해서 정밀 검색 및 현장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고 있으니까 또 북경비정이 NLL을 재침범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경고통신하니까 다시 이탈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북경비정은 NLL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시 10분부터 11시 50분 사이에 우리가 북한에게 대북 통지를 이해를 합니다. 국제상선통신망하고 서해지구 통신망을 통해서 북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1, 2차 내용, 그 대북 통지문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리입이 특전요원이 탄 리입이 북선박을 예인을 해서 용기포항으로 입항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1시경에 국방부에서 유엔사로 최초로 통보를 하는데요.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이 북선박을 인천으로 이송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아마 유엔사에서도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서로 공유를 했는데 실제로는 인천이 아닌 현지 백령도에서 유엔사 특별조사팀이 오기 전에 북송을 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뒤에 분석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제 유엔사에서는 국방부에다가 우리가 특별조사팀을 꾸릴 테니까 요거 조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을 했고요. 국방부는 그러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안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15시 50분경에 최초로 북통신문이 전통문을 우리가 수신을 합니다. 하여튼 기상불량에 따른 항목착오다. 선박하고 인원을 송환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한 답으로 16시부터 11시 20분까지요. 16시부터 11시 20분 잘못됐습니다. 16시 20분입니다. 대북 통지문을 2회를 보내는데 요 시간은 제가 16시 20분인지 17시 20분인지 이건 확인하겠습니다. 3차는 16시에 보냈고요. 4차 보낸 시간을 합의서 확인 좀 해요. 네. 3차는 이제 월선 경위 확인하고 후속 절차 합의한다. 4차는 인도적 송환 예정이다. 그 다음에 코로나 이런 조치를 다 했다. 이런 거하고 중요한 거는 일시하고 인계점을 북에게 통보를 합니다. 일시는 3월 9일. 그러니까 다음날 11시에 통보하겠다. 근데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 다음날 09시 30분에 11시가 아닌 14시로 조정을 합니다.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11시에 통보를 하고, 인계 지점은 백령도 동쪽의 어느 특정, NLL 중간 지점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 13시 40분부터 18시 55분까지 지역 합동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기순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했는데
했고, 이때 지역 합조 참여 기관은 안보지원사 해병영유당, 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그 다음 날입니다. 3월 9일 날 09시 30분에 이제 대북 통지문을 다시 5차를 보냅니다. 계획대로 송환을 하는데 시간은 14시로 조정하자. 요 필요 조치 취할 것은 그 전통문을 보니까 필요 조치는 뭐냐면 주로 코로나 방역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놓고 12시에 전화로 국방부가 유엔사에 전화를 해서 송환 정보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시에 송환하겠다고 2시간 후에 하니까 유엔사는 좀 당황스러웠겠죠. 왜냐하면 그 평택에서 이동하려면 비행기가 한 2시간 걸리는데, 그래서 유엔사에서 국방부는 특별조사팀이 조사활동을 하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자, 그래 놓고 12시 30분에 유엔사 정전이 특별조사단은 평택기지를 이륙합니다. 그런데 그 40분 후에 한참 헬기는 지금 서해 바다를 날아오고 있는데 13시 10분에 우리 특전요원이 북선박을 예인을 해서 용기포항을 출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14시경이요 빨간 거는 이제 전화가 안 되니까 헬기를 탔으니까 서로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그 문자를 확인하니까 유엔사에서 국방부에다가 14시 도착 예정이다. 조사하겠다 하니까 국방부는 유엔사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조만간 북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이미 남북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유엔사 출발 지연 때문에 송환을 지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엔사가 그날 아침 기상이 안 좋아서 조금 늦게 출발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벌써 50분 전인 13시 10분에 배는 보내놓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조만간 북으로 보낼 예정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와도 소용이 없다. 조사 못한다. 이 소리죠. 그런데 어쨌든 헬기는 도착을 합니다. 헬기는 도착하기 전에 그래놓고 14시경에 이미 13시 10분에 우리가 용기포항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시 오후 2시에 이 문자를 주고받을 이 시간에 북한 경비정이 와서 북선박을 예인을 해서 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14시 10분경 정확하게 14시 08분에 유엔사 정전이 특별조사단은 백령도에 착륙합니다. 북한 선박은 이미 없고요. 헛걸음한 거죠. 자, 확인한 걸 자, 이걸 분석을 해보면요. 첫 번째, 기순의사 문제는 현재까지는 공적으로는 기순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합동조사 결과도 그렇고요. 북 주민들이 자필 의향서를 다 썼습니다.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북한 경비정까지 추적을 해왔어요. 그런데 만일 이 사람들이 설사 기순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돌아가겠다고 안 했으면 한국군이 무조건 돌려보내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 있었겠죠. 이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뭐 억지로 추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21년 2월에 해엄 기순이 동해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국방이 열렸을 때 서욱 장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헤매서 저 남쪽으로 거진 합작소에 있는 CCTV 찍힐 때까지 왜 배회하면서 남아있느냐 하니까 그 기순자가 북한에 이미 소문이 다 났다. 남한의 군인의 발견이 되면 북송시키기 때문에 북송되면 처형되니까 겁이 나서 남한 밑으로 와서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1년 전이니까 그 1년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송환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유엔사는 패싱되었습니다. 요거는 유엔사 헬기 이륙 후 42분 만에 북선박은 이미 출항 조치를 해놓고 했다. 아까 앞에 설명되었으니까 세부적인 설명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부 패싱은 백령도 이동 추진 중에 합동 정보조사가 종료된 걸 통보를 합니다. 그것은 제가 통일부로부터 요구자료 받은 데 나와 있으니까 뒤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4, 5, 6분은 현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군의 이 같은 일탈적 행위의 핵심 배후는 저는 당시 청와대와 국정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됩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 전체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안보실 핵심 관계자,
서주석 안보실 차장입니다. 대선 전에 이거 빨리 돌려보내지 않고 괜히 머뭇거리다가 북풍이 되면 이거 선거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니까 빨리 송환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시 또 국방부 이 핵심 또 관계자들은 위에서 워낙 시간을 정해놓고 밀어붙여서 충분한 조사가 불가능했다. 그럼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핵심 관계자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느냐 어떠냐 확인을 하니까 그건 아니고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아마 청와대로부터 했겠죠. 그래서 워낙 그 군정이 조사까지 유엔사 조사까지 잠깐 시간 내면 가능한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의문을 제시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날 오전에 화상으로도 연결하면 충분히 군정이하고 현장하고 연결해서 화상으로 진술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북한에 좀 통보를 해서 한 2시간 늦게 갈게 그렇게 통보를 하고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11시도 청와대 정했다가 14시로 옮긴 것도 우리입니다. 북한이 송환 시간에 대해서 시비를 건 게 없어요. 그 얼마든지 와서 한두 시간 만나봐도 깨끗하게 클리어 될 텐데 제가 유엔사를 만나는 게 불편한 상황에서 이랬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상하게 유엔실을 못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사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안 해요. 지금 네가 오면 이미 출발했다. 그러니까 오지 말아라든지 그렇게 하면 유엔사가 강력히 항의할 것 같으니까 마치 오면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연막을 피워놓고 배는 보내버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 국방부가 이렇게 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어요. 이유가. 할 이유도 없고요. 이것은 청와대나 국정원이나 정치적 이유 때문에 유엔사를 못 만나게 하고 빨리 송환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진짜 이 사람이 기순할 의도가 있었는지 송환 의사가 있었는지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역합동조사 결정 배경과 근거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매뉴얼상 되어 있습니다. 기순의사 표명했을 때는 중앙합동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송환의사를 표명할 때는 시도합동정보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요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요 내용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유엔사 패싱 배경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정부한테 매뉴얼 개정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던 2019년 11월 9일 단순한 이유 그러니까 북에서 넘어온 배가 기강 고장이다 항로착오다 이야기만 하면 별다른 현장 조사 깊은 조사 없이 현장에서 바로 올려보내는 것들 그 다음에 합동신문조사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들 조사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관기관 안보실에 보고한 후에 국정원과 협의해서 조치하라. 사실상 다 돌려보낸 겁니다. 이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민이 진짜 합동조사를 해보면 정말 그때 여러 사람이 보이는 데서 그때 현장에서는 말을 못해도 속으로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혹시 만에 하나 대공용이쯤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조사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다? 이게 사실은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가 안보나 한 개인의 우리 국민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한 개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위배되는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매뉴얼은 수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감사원과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해수부 공무원 피기 사건, 북한 이탈 주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감사및 수사에 대선 직전에 발생한 이 사건을도 포함을 해서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것은 특히 강제 북송 사건과 이 사건은 매우 맥이 닿아서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촉구를 하고요. 뒤에 붙인 것이 제가 통일부가 왜 지역 합동조사에 참가하지 못했나 하는 요구 자료인데 통일부에서 저한테 보낸 답변을 첨부를 했으니까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시에 3차를 대북 통지를 했고요. 16시 20분이 아니라 17시 20분에 네 번째 대북 통지문을 했습니다. 시간 수정합니다.